오늘의 제일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시행하는 콜버스가 시골 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대로 출발해 올해 8대로 늘고 이용객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시는 내년에도 차량과 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익산의 가족 단위의 첫 문화 복합시설인 다오리가 들어섭니다. 곳곳에 분산돼 있던 가족센터 등 5개 유관기관이 다음 달부터 집적화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다음 달 개관하는 다오리에서 돌봄부터 교육, 문화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시행하는 콜버스가 시골 마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대로 출발해 지금은 8대로 늘고 올해 이용객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시는 내년에도 차량과 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인피면의 한 마을. 시내버스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전화로 호출하자 잠시 뒤 15인승 소형 버스가 도착합니다. 군산시가 운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인 이른바 콜버스입니다. 미리 전화만 하면 마을버스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불러면은 그냥 금방 오고 버스가 2시간에 하나씩이야. 그럼 이제 그 버스 터치면 어떡해요. 급한 일 있으면 얼른 왔다 가야 되는데 불러면 근데 한 사람이라도 불러면 와. 그런 게 좋아. 노선이 정해져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운행해 주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지난 2018년 버스 한 대를 시작해 지금은 4개 권역 8대로 늘었습니다. 하루 운행 대수가 가장 많은 인피와 서수 구간은 올해 월 평균 1,5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하면은 지난해 월 평균 420여 명에서 올해는 73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500원입니다. 군산시는 내년 2월부터 옥구와 옥서권역에도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해운면에 한 대를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인피, 서수면 4대, 대하면 2대, 가력항 1대를 운행 중이며 2025년 2월부터 옥구, 옥소 권역에 2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으로 총 5개 권역, 6개 읍면에 10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호출하면 달려가는 버스 서비스, 교통 사각지대에서와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도의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전북도가 올림픽 유치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직전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경위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서울시와 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으면서 도의회에 뒤늦게 알리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공항 활주로가 다른 공항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오늘 김광수 도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새만금 기본계획상 활주로가 2,500m로 국제공항으로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지어지는 가덕도 제주 2공항보다도 짧다며 전북도와 도지사는 대체 무얼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도청과 도지사도 국토교통부에 여러 번 활주로 확장을 건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익산 송악동부터 오산면까지 이어지는 폐철도 유휴부지에 도시숲이 조성됐습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의 전체 면적은 축구장 10배 정도인 7만 제곱미터이며 길이는 3.5km입니다. 송악동 구간은 송악초등학교 뒷길에서 시작해 오산면 광양마을 입구까지 이어집니다. 또 오산면 구간은 광양마을 입구에서 오산천으로 이어집니다. 도시숲에는 느티나무와 라일락 등 수목 6만 그루 이상이 심어졌고 쉼터와 맨발 산책로,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이 구축됐습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3천 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과 익산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2,946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이 중 군산이 1,50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익산이 944가구입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의 83%가 군산과 익산에 몰려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일 김영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내일 7명의 윤리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집행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상임위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정회 도중 뺨을 때려 윤리특위에 회부됐습니다. 익산의 가족 단위의 첫 문화복합시설인 다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조만간 곳곳에 분산돼 있던 익산시 가족센터 등 5개 유관기관이 이곳에 집적화되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곳이 개관하면 익산 시민들은 돌봄부터 교육, 문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시 모현동에 옛 농악전수관이 있던 자리. 새로운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국비등 100억 원이 투입된 다우리입니다. 정부 공모를 통해 익산에 들어선 가족 단위의 첫 문화복합시설입니다.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고 내부에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돌봄센터, 요리 교육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가족 소통 공간과 프로그램 교육실 등도 들어섰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생활 SOC 복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다우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생활 밀착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우리는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익산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관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 대상 기관은 익산시 가족센터와 여성회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단체 협의회 등 5개 기관. 이들 기관들은 이곳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문화와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에 개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누리집을 구축해 대관이나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설대관 및 입주기간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우리 홈페이지도 구축 중입니다. 익산에 마련된 가족형 문화 복합시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가족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시가 보호아동이 성장에 자립할 때 정책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익산시 복지교육국은 오늘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호아동이 성장에 자립할 때 60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일체형 임대아파트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은 아동 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 200여 명의 보호아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한 금은방을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 30분쯤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주인을 위협한 뒤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고 금품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익산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전 남편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어제 전직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 4개월,
현직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100대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도내 교수와 대학 연구자 12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력과 무책임, 부도덕함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도내 교수와 연구자들은 전국 교수 연구자 네트워크 소속이며 이 네트워크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교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에서 마약 유통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에서 LSD와 같은 신종 마약이 실제 거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한동안 마약 거래 온상이 됐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섬유연구원은 신종 마약 거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른 도청 고위공직자의 갑질과 비위 논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의원들은 도민들을 비하하고 직원의 갑질을 한 도청 고위공무원에 대해 인사위가 감사위의 중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며 제19 감사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북도의 회전문 인사에 대해 비판하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쳐야만 활발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15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70대 B씨가 차선을 바꾸던 중 앞서가던 A씨를 들이받았고 A씨의 몸이 튕겨나가면서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찰을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 7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전주 덕진구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18세 여성 2명이 탄 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올해 수능 예비 소집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을 통해 자신의 수험표를 받고 자신이 수능을 치러야 할 시험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순찰차 등 96대를 투입해 수송 지원에 나섭니다. 한편 도내 수능 시험장은 66곳이며 응시자는 17,041명입니다. 한옥형으로 지어진 금마면 행정복지센터가 오늘 개청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사업비 29억 7천만 원을 들여 부지 면적 346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내부에는 민원실과 주민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고도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옥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무인양품 연계 팝업 스토어에 군산 11개 창업기업이 참여합니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는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과 협업을 맺고 오는 1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타임스퀘어 매장에서 군산의 11개 상품을 선보입니다. 참여 기업은 박대와 찰보리 등을 활용한 식품 9곳과 캐릭터 상품 등 비식품 2곳 등 11곳입니다. 이번 협업으로 군산 창업기업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모현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상인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역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상인회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택지 개발로 조성된 모현동 신시가지에는 300개 이상의 상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상인회가 만들어지면 정부 공모사업 신청과 문화행사 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익산에서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상인회는 16개입니다. 도내 보육인 2천여 명이 군산에서 화합의 장을 엽니다.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는 오늘 16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도내 보육인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육사업 분야 유공자 격려와 문화행사 등이 열립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905곳이며 2만 8천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보육교직원은 9,127명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K워터기술 군산사업소가 군산시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초중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으로 각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나운삼동은 따뜻한 온정이 버무려진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운삼동 통장협의회와 분여회,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원들은 직접 김치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에 10kg 3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